미국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트럼프 진영 인사와 공화당 중진, 유력 보수 매체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꺼번에 한국을 비난한 겁니다. 미국 정관계가 길을 쓰고 보호하려는 이 기업, 바로 쿠팡입니다. 한 방송사의 앵커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편에서 한 발언을 파산 지시로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이한 동시다발적 한국 때리기가 쿠팡의 전방위 로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 하원 공화당 중진 데럴 이사 의원이 보수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와 나란히 쿠팡을 피해 기업으로 적시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스티브 코르테스도 한국의 배신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고, 강경 보수 성향 방송인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역시 유사한 논리를 폈습니다. 실제 이들은 쿠팡의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조차 가벼운 피해란 취지로 한 목소리로 축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이 쿠팡 파산을 지시했다는 왜곡된 정보가 복수의 매체에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The Koreans issued a criminal referral against Coupang's American founder and chairman, Bam Kim. President Lee issued a directive to bankrupt Coupang. 하지만 실제 발언은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원론적 경고였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치를 강조한 발언이 한국 대통령의 쿠팡 파산 지시로 둔갑해 유포된 겁니다. 쿠팡은 대외적으로 이곳 워싱턴 사무실을 글로벌 업무의 본거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사실상 대미 로비의 전초 기지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상장 후 지난 4년간 미국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만 약 160억 원입니다. 막대한 로비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최근 한미 FTA 공동의 연기와 같은 단순한 외교 일정 변경조차 미 현지에선 쿠팡 규제에 대한 미국의 보복 대응이란 취지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스핀, 즉 교묘하게 여론을 비트는 전략이 실제 쿠팡의 전방위 로비와 맞물린 것이라면 한미 통상 관계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쿠팡이 미국을 로비한 결과로 의심되는 것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우리 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법이 중국 공산당의 이득이 된다며 당시 진행 중이던 관세 협상까지 거론했습니다. 그 서한을 받아든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쿠팡의 작품이라 느껴졌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월 24일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들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첫 문단부터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법안이 미국의 사업을 부적절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문제를 삼은 법안은 딱 한 건,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과잉 규제로 중국 공산당에게 선물이 될 법안이라며 심지어 최근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편지를 받아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이 첨예했던 시기로 서한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문이 아니냐며 쿠팡이 온풀법에 직격탄을 맞는 만큼 쿠팡 대미 로비의 작품이라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여권 고위 인사는 이후 쿠팡 임원을 만나 대미 로비를 하더라도 통상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해당 서한에 영향을 미쳤을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먼저 2014년 2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올린 공시입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은 겁니다. 또 쿠팡에 160억가량 쓰는 미국 로비에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외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쿠팡의 대미 로비를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가 입수한 2025년 3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입니다. 쿠팡 측이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 전면에 사우스코리아, 한국이 핵심 로비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기업 통상 문제를 넘어 로비 안건으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경제 유대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한미 동맹 등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설득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쿠팡은 매출의 약 90%를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절대 다수의 인프라가 한국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국내 유통망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걸 카드로 내민 셈입니다. 우리 관세협상단이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기 위해 분투하던 시기에 쿠팡 측은 역으로 한국 시장 판매를 매개하겠다는 논리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해온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쿠팡은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워싱턴 DC 사무실을 근거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자체 로비와 외부 업체 로비에 쏟아부은 비용만 약 36억 원. 국무부와 상무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까지 로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노동 환경이나 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패막이처럼 글로벌 기업임을 앞세웠습니다. Coupang Inc. is a U.S. company and we have operations globally in over 190 countries. 그러나 수천만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이 쿠팡은 정작 한국 시장을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로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여성 직원 감염 이후 확진자가 잇따르자 업무 중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서 당시 쿠팡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A씨와 정보보안팀 임원이 나눈 대화입니다. A씨는 감염된 직원에게 비난을 집중시키고 쿠팡에서 책임과 관심을 떼어내는 게 목표라며 김 의장 지시를 전달합니다. 감염 직원에 대한 정보를 영어권 매체에 제보해 한국 언론이 받아쓰게 하자는 게 김 의장과 다른 직원 생각이라며 이슈가 커지면 감염된 직원에 대한 공격이 커질 걸로 예상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대화 다음 날부터 사흘 사이 BBC와 타임지, 폭스뉴스 등 30여 명 외신 기자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한국에 새로운 슈퍼 전파자가 있다며 생일 파티에서 감염됐는데 코로나 확진을 알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등 근무와 무관했음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직원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 추적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해당 메일은 스위스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프로톤 메일 계정으로 발송됐습니다. 당시 쿠팡은 정작 확진자 발생 이후 내부 직원들에겐 제때 알리지 않아 추가 피해를 키운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중국인 그 임원한테 탓을 돌리듯이 그 당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거기서 일하셔서 코로나 걸리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쿠팡 측은 A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비위 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